내가 아이는 잘 키우고 싶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면 그 한 권은 꼭 이 책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읽는 내내 잠깐 멈추고 생각에 잠기게 해주는 순간이 아주 많이 찾아와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책에서 읽은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구절들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 육아의 목표. 우리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배의 선장이 되어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가는 것과 같다.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들이 내 배에서 큰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내 배에 계속 태우고 살 수는 없다. 성인이 되면 아이 자신의 배를 뛰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그 배의 선장이 되어야 한다. 선장이 되어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기억 속의 망망대해는 평온할 때보다 폭풍우가 많이 치는 곳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폭풍우가 많이 치는 세상에서 고생할 아이가 안쓰러워 어떻게든 폭풍우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선장이 될 배가 아주 튼튼하다면 아무리 폭풍우가 거세게 쳐도 침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이 그 튼튼한 배를 학벌로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진아영 교수님은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드는 건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밥짓기 요법에 빗대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이 밥짓기 요법, 밥을 하려면 쌀, 물, 불, 이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돼요. 아이를 키울 때 쌀은 아이의 잠재력, 물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 불은 교육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쌀에 다른 것을 섞으면 밥이 안 되는 것처럼 아이를 억지로 바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찾아주고, 물이 과하면 밥이 죽이 되는 것처럼 과도한 보호가 아닌 적절한 사랑과 보호를 주고, 불이 꺼지면 밥이 익지 않는 것처럼 국영수가 아닌 가치와 마음 자세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3. 아이의 잠재력. 나무 타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 평생 자신이 바보인 줄 알고 살아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이조차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못하게 된다는 것에 있다. 밥짓기 요법에서 쌀인 아이의 잠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아이는 수학적인 감각이 심각하게 없는 아이였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수학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제 아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무를 올라야 하는 물고기가 아닌가 싶어요. 중학생이 되었으니 입시에 대해 외면할 수만은 없고, 한국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아이가 남들에 비해서 공부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타고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학을 못해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더 큰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가치. 밥짓기 요법에서 불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인데요. 그 교육은 가치와 마음 자세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심어줘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부모가 아이에게 키워줄 가치 4가지는 정직, 성실, 기여, 배려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아이의 개인적인 인성에 대한 가치라면, 기여와 배려는 사회에서 아이가 가져야 하는 가치입니다. 아이가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아이에게 신경 썼던 자질구레한 것들, 예를 들면 국어 단원 평가, 수학 진도, 아이 습관, 친구 관계 등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원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최상에 있는 원싱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만 집중해서 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원칙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저자는 소아정신과 의사로 수많은 아이들을 대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쉬움을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해요. 엄마, 나는 아이 있었으면 정말 잘 키울 자신 있었는데. 그러자 저자의 어머니가 답을 했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답을 들으면서 왜 저자가 ADHD 증후군이 있으면서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님의 대답 중 일부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자식은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기르려고 낳는 게 아니다.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기다.